신용의 족쇄. 6억 원 한도의 50년 대출은 사형 선고 수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일격입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발목을 잡을 숫자. 충격적인 소식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당신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든 30억짜리 초고가 주택을 넘보든 이제 당신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 6억 원으로 묵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영끌과 갭투자로 대표되던 기존의 부동산 매수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14억 대출을 계획하던 사람의 꿈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이전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보통 30년인데 그보다 더 긴 50년짜리 대출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이는 사실상 부모 세대의 빚에 자식 세대에게까지 떠넘기는 세대를 넘어선 빚의 덫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비판이 현실이 되어 이제 50년 만기 대출은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대출 만기가 기존의 40년, 50년에서 갑자기 30년으로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즉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전과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과 맞먹는 충격으로 주택 구매자의 자금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친형파나 다름없습니다.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빚의 무게가 늘어나는 현실이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6억 원 한도와 30년 만기라는 촘촘한 그물이 시장 위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그물 아래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금줄 자체를 겨냥하는 또 다른 압박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문이 좁아진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정부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인의 마지막 자금줄로 여겨졌던 신용대출마저 옥죄기 시작합니다. 연봉의 2배까지 가능했던 월급을 활용한 금융 레버리지의 꿈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신용대출은 당신의 연소득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계약금에 보태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던 이들의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드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압박의 범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 특유의 주거 형태인 전세 시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률이 기존 90%에서 80%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이 10% 피감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4억 원짜리 전세에 들어갈 때 이전에는 자기 자본 4천만 원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에게 이 4천만 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보증률은 앞으로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끊고 스스로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전세 대출 규제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7월 21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 사다리로 여겨졌던 승의 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마저 축소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LTV 비율 역시 80%에서 70%로 줄어들면서 정책적 지원마저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 지원만 믿고 집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차가운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금 조달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지금,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붕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했던 연착륙의 과정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자금 조달의 문이 닫힌 후, 시장은 과연 붕괴와 연착륙 중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세 가지의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전망합니다. 첫째, 강남 3구와 같은 초고가 주택의 거래가 급감하며 사실상 거래 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둘째, 미친 듯이 치솟던 서울 전 지역의 집값 폭등세가 일단 멈춰 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조차 자금 부족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집값은 하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바뀐 셈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을 더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건설사와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달콤한 함정일 뿐입니다.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주는 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 거품만 잔뜩 키워 그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많은 대출을 이용해 투기판에 뛰어들고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가격표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지인이 연락해와 자신의 집이 100억 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집은 한국의 8억 원짜리 집과 같아요. 이유를 들어보니 그곳은 AI 기술 열풍으로 엔지니어들의 평균 소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따져보면 80억 원짜리 샌프란시스코 주택보다 5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인 셈입니다. 과거 일본 도쿄 땅을 전부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바로 그 지경입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부동산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버블이 터질까? 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언제 터지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광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꺼내들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만약 이 신용장벽이 부동산이라는 야수를 길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금 폭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대출 규제와 같은 금융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정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언제나 세금이라는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세금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상상 이상의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동된 세금 기계는 멈추기 어렵고 그 무게는 단순히 다주택 투기꾼뿐만 아니라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시민들의 어깨까지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로 직결되어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금이라는 최후의 무기가 사용되기 전에 과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자산 재평가의 시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고통스러운 재평가와 시장 안정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한 가지 핵심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폭등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치솟는 주거비용은 우리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등 생산적인 분야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가격이 오르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비록 혹독하지만 시장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아닌 가치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서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용호TV 오늘 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